남편의 유품에서 회장실 열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말했죠. 그 사람 나 대신 죽은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사항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열흘째 되는 날, 정연우는 남편의 양복 상의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를 들었다. 손가락 끝이 단단한 모서리를 더듬었다. 황동빛 열쇠였다. 태그가 없고 키 머리에는 낡은 스티커가 반쯤 벗겨져 있었지만 숫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17. 드레스룸은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조용했다. 옷걸이 사이로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자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가 평직원으로 다니던 재단에서 쓸 일은 없을 텐데 이건 누군가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휴대폰 화면에 조문 때 받았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근무 관련 서류 정리차 본사 방문 부탁드립니다. 비서는 공손했다. 시간은 자유라고 했다. 그날 오후 여자는 검은 코트를 꺼냈다. 거울 속 얼굴은 덜 붓고 더 말랐다. 미간의 꼴이 깊어졌다. 입술은 말라 있었다. 가방 속에 열쇠를 넣고 문을 확인하는 습관대로 손잡이를 2번 돌렸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늦겨울의 볕이 희멀겋게 번졌다. 어제와 다를 게 없는 하루, 그런데 오늘은 문이 하나 더 열린 느낌이었다. 본사 로비는 꽃 냄새가 났다.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연우가 이름을 이야기하자 안내 직원은 준비된 방문증을 건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이 말랐다. 바닥 숫자가 바뀌는 동안 가방 속 열쇠가 허벅지에 닿아 작은 존재감을 터뜨렸다. 최상층. 비서 박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39에서 42 사이로 보였다. 단정했다.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졌다가 바로 복귀했다. 연우는 그 짧은 눈짓을 놓치지 않았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후에 뵙자고 하십니다. 이쪽으로요? 네. 회장실 앞 복도는 고요했다. 문이 열리자 공기 밀도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다. 커다란 창, 정리된 책상 가운데 깊은 색의 탁자. 벽 달력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다. 장례식 전날. 윤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회색 단정한 양복, 흰 머리는 깔끔했다. 첫인상이 의외로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반걸음 다가왔다가 멈추고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연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의 시선이 연우의 손등에서 얼굴로, 그리고 가방으로 아주 짧게 옮겨갔다가 돌아왔다. 차가 놓였다. 스푼이 잔을 건드리자 금속음이 얇게 떨렸다. 그 소리가 엘리베이터 번호 바뀌는 소리처럼 신경을 긁었다. 고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곁에 두고 싶었지요. 연우는 눈을 내리깔고 앞에 놓여있는 잔을 바라볼 뿐이었다. 말끝이 약간 떨렸다. 누군가를 오래 곁에 두고 싶었다는 문장에는 주어가 모호했다. 회사? 자신? 아니면? 비서는 필요한 서류를 건넸다. 퇴직 정산, 보험, 안전사고 보고서. 몇몇 항목에는 공란이 있었다. 날짜와 서명란. 연우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데가 이상했다. 책상 모서리 쪽 깔끔한 필기구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어 있었다. 회장은 연우의 손이 멈추는 것을 봤다. 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제 메모입니다. 업무용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연우는 손을 떼고 대답을 했죠. 네. 메모지 구석 알아볼 수 있는 필체가 한 줄 스쳐갔다. 남편의 글씨였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연우는 야외에서 차는 바람을 막는 것처럼 숨을 가볍게 막았다. 회장이 비서를 부르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 사이 비서는 시선을 한번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서류 폴더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 가장자리가 낡았다.
연우가 허리를 숙여 집으려는데 회장의 손이 먼저 닿았다. 손가락이 닿기 직전 그는 제 손을 멈추고 천천히 물러섰다. 회장은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연우는 봉투를 챙기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윤태준 남편 그리고 옆에서 환하게 웃는 20살 무렵의 자신. 재단 창립 축하 현수막 앞. 연우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사진은 대신 기억을 꺼냈다. 창고 정리 알바를 하던 여름 무거운 박스를 나르던 20살의 자신, 자리 배치도 식권. 그리고 그날 누군가가 작업용 장갑을 건네며 웃던 얼굴 남편의 옆에서 좀 더 낯선 미소.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연필로 흐리게 남아 있었다. 나중에 들려줄 이야기. 연우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회장의 표정은 무너졌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대화는 비서의 퇴장과 함께 기울었다. 문이 닫히자 공기 중 습기가 달라졌다. 회장은 잔을 들어 올리다가 내려놓았다. 손끝이 잠깐 떨렸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다. 연우는 테이블 아래 가방을 살짝 당겼다. 열쇠가 허벅지를 한 번 더 찔렀다. 감각이 또렷해졌다. 회장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 한순간 침묵이 흐르고. 내 대신 죽은 겁니다. 문장이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아무 장식도 없이. 연우는 그 말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뜻을 바꾸며 몇 번을 왕복했다. 회장은 다시 앉지 않았다. 창문을 등지고 서서 시간에 뒤늦게 책임을 묻는 사람처럼 어느 단어도 꾸미지 않았다. 나는 약했습니다. 젊은 날 감정과 권력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지요. 그는 그걸 정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쪽을 택했어요. 남편은 회장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이었지요. 연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회장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방 안에서 겨울 비 냄새가 났다. 그의 다음 문장은 유혹이었다기보다 착각에 가까웠다. 그는 미간을 접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고해하듯 말을 잇는다. 당신을 보면 그가 떠오릅니다. 같은 강단, 같은 눈. 그래서 더 죄가 큽니다. 연우는 고개를 돌렸다. 유혹은 대개 노골적이지 않다. 연민을 가장하거나 고백의 모양으로 들어온다. 자리 한가운데 둥근 탁자 그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가팔라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포개며 숨을 고른다. 그 말 지금 필요한가요? 회장은 입술을 깨문다 말을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실이 한 번은 지나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비서가 문을 노크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비서는 얇은 파일 하나를 내려놓고 물러났다. 파일 속에는 내부 감사보고 초안 한 장짜리 서약서 스캔본 그리고 택배 송장 사진이 들어 있었다. 수신 회장실. 발신 창고 17열. 날짜는 장례식 이틀 전. 연우는 택배 번호를 본 순간 열쇠의 숫자 17을 떠올렸다. 보고서에는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리스크가 암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사건 종결 경위는 애매했다. 서약서에는 한 줄이 또렷했다. 이 일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서명은 남편의 것이었다. 회장은 파일을 덮지 않았다. 회피하지 않겠다는 몸짓이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끝내는 법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끝이 자기 목숨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불을 껐습니다. 내가 켜놓고 도망간 불을. 연우는 파일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다. 젊은 세 사람. 자신은 웃고 남편은 옆을 본다. 회장은 그때도 지금처럼 시선을 길게 두지 못한다. 연우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가볍게 울림이 났다. 이걸 왜 제 남편이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줬습니다. 문을 닫기 위해. 연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가 멈췄다. 그 손이 다시 무릎 위로 내려왔다. 방 안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우는 대신 사실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회장은 의자 등에 등을 붙였다. 처음으로 늙어 보였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연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 오히려 열린 눈으로 방의 디테일을 훑었다.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 서류의 클립 방향, 카펫의 결. 잠시 후 비서가 조심스레 물컵을 두었다. 눈가가 붉었다. 그녀는 말을 삼키다 한마디를 꺼냈다. 유가족께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모든 시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이름을 지켜달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명예를 지켜달라 했습니다. 연우는 얼굴을 돌렸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하며 배운 것이 있다. 사랑과 보호는 같은 모양을 하기도 한다는 것. 다만 오늘 여기서는 그 보호가 금기의 뒤처리였다는 것. 연우의 입술이 떨리지 않았다. 단정하게 다물어졌다. 남편의 이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 몫을 지키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류는 법무팀으로, 사진은 봉투로, 열쇠는 향초 옆으로. 정리하는 동작들은 회복의 절차와 닮아 있었다. 연우는 필요한 서명을 했다. 보상이나 합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그 단어들이 들어오면 이 이야기는 다른 장르가 된다. 비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우를 배웅했다. 문이 열리기 전 비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마지막까지 사모님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죄였죠.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바닥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다. 가방은 가벼웠다. 대신 가슴께가 무거웠다. 똑같이 내려가고 똑같이 올라오는 숨이 조금 길어졌다. 로비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벽 너머로 오후 햇살이 번졌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행 중이었다. 연우는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는 속도였다. 비 오는 저녁, 집. 식탁 위에 봉투와 사진 그리고 열쇠가 놓였다. 연우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젖은 흙냄새가 들어왔다. 향초에 불을 붙였다. 남편이 사진 앞에 의자를 하나 더 놓았다. 앉지 않았다. 빈자리로 남겨두는 예의가 있다. 열쇠를 사진 옆에 올려두었다. 금속이 나무를 톡 하고 두드렸다. 그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녀는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이제 이 문은 닫아요. 창밖 빗소리가 작아졌다. 방은 고요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모양이 바뀌었다.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다. 밤이 깊어도 이 방은 어둡지 않았다. 금기의 끝은 폭발이 아니라 질서였다. 제자리에 돌아간 사물들처럼. 연우는 다음날 처리할 일을 메모지에 적었다. 보험사 연락, 사진 보관, 변호사 상담, 새 일정표. 마지막 줄에 단어 하나를 썼다. 해방. 그리고 줄을 그었다.